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드디어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케빈 워시. 이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을 두고 시장의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의 과거 행보를 보면 분명한 매파인데 요즘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완전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과연 시장의 이 공포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지명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칼같이 반응했습니다. 금, 은 같은 안전자산은 물론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했죠. 이게 단순히 뉴스에 팔아치우는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우려가 시작된 건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불안감은 전부 그의 과거 이력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있었는데요. 바로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던 그 시절에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이건 검증도 안 된 위험한 정책이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면서요. 당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면서 통화 긴축을 외쳤던 대표적인 매파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강경한 매파적 모습하고 지금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AI 비둘기 논리는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예요. 과거의 그 신념과 현재의 경제 논리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이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변신, 이 AI 비둘기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 논리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변신 뒤에는 바로 이 AI 생산성 혁명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서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줄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자연스럽게 잡힐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돈을 풀어도 될 강력한 명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메가 AI라는 날개를 달고 비둘기로 변신한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요, 이 표면적인 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의 유동성 총량 그 자체죠.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말 뒤에 훨씬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리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일단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기준금리를 내려줍니다. 겉으로는 비둘기파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와 동시에 자기 과거 소신대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 매각하는 양적 긴축, 즉 QT를 단행해서 실질적인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겉으로는 수도꼭지를 여는 척하면서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배수구를 더 크게 열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술주나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이걸 바로 이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공포, 이른바 긴축 발작의 가능성을 시장이 미리 가격에 반영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걸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정책은 결국 정치적 현실이라는 제약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저금리와 경기 부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임명한 행정부의 핵심 기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과연 워시 의장이 강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정치적 시간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장 오늘 11월에 아주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급격한 유동성 흡수 정책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중의 자금은 계속 증시로 흘러들어와서 예탁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급 괴리 현상이죠.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수급의 힘만으로 시장을 방어하는 건 단기 과열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매파 워시에 대한 공포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순 있지만 이건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현실 그리고 AI 비둘기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섣불리 공포에 동참해서 패닉셀링에 나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단기 과열이 좀 해소되고 케빈 워시 의장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